오늘 저는 비주얼 스토리텔링 인포그래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인포그래픽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장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제작 방법까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 되게 오래,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 일찍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혹시 제 강의한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이랑 그래픽의 합성어고요. 복잡한 정보를 좀 지도, 다이어그램, 일러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좀 한눈에 살펴보기 쉽게 만든 디자인들을 일컫습니다. 기존에 텍스트 베이스로 되어 있던 정보들을 한참 보다가 아 하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본 순간 아하 하고 알게 되는 게 바로 인포그래픽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지금 보시는 거는 2011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지출했는지 보려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반면에 인포그래픽 개념을 적용한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적어도 어느 항목에 많이 지출을 했고 적게 지출했는지를 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인포그래픽이 최근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들은. 동굴 벽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좀 많이 봤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 같은 경우도 그림이랑 설명까지 다 써져 있어요. 알아보기 쉽게. 그런데 국내에서는 좀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인포그래픽 주목을 좀 받게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건이 아마 천안함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천안함 사건 때 지하 몇 층에서 어느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줄글로 되어 있을 때보다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그래픽을 활용함에 따라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인포그래픽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서울시 예산안이었던 것 같고요. 큰 흐름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SNS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인포그래픽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정보를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유튜브 이제 셀 수 없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화해야 할 정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압축된 어떤 결과물들을 좀 원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 습득 환경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앉아서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던지 아니면 이렇게 책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달리는 차 안에서 정보를 습득하고요.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정보 검색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인포그래픽이 이런 사람들의 니즈랑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럼 인포그래픽이 과연 어떤 장점들 때문에 이렇게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I have a headache라는 인포그래픽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두통 알약의 옵션들을 정리한 거예요. 네.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요소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큰 그림만 보면 알록달록하게 색깔도 좀 들어가 있고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일단 눈길을 좀 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은 IT 지진 때 각 국가가 얼마만큼 기부했는지를 그냥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낙하산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좀 예쁘게 만든 인포그래픽이에요. 중간에 어디 보시면 안젤리나 졸리가 있어요. 다 국가인데 한 명이 딱 개인이 안젤리나 졸리예요. 네.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일단 예쁜 결과물들, 이게 바로 인포그래픽의 첫 번째 장점인 흥미 유발인 것 같아요. 일단 예쁘면 일단 눈길을 끌고 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인포그래픽은 2011년도에 소셜 네트워킹에 관한 글로벌 맵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 패턴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적어도 어느 나라에서 SNS를 많이 사용했고 조금 덜 사용했는지를 굉장히 빨리 캐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인포그래픽은 각 국가의 행복도를 나타낸 인포그래픽인데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그래프 뒤에다 스마일 얼굴을 넣었을 뿐인데 그 선이 표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행복한 나라인지 행복도가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쏘쏘인지 보다 빨리 알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바로 인포그래픽의 두 번째 장점인 정보 습득 시간 절감입니다. 이번에는 만든 사람이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인포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배트맨이 탔던 차를 모아놓은 건데요. 1941년부터 네, 2011년도까지 10년도까지 탔던 차 시리즈를 한 장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시면 카 인슐런스라고 써 있어요. 미국의 그 카 인슐런스 온라인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수치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인포그래픽이 보여줬던 걸로 보아 일단은 확실하게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걸로 재미를 좀 봤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게 비슷한 시리즈를 계속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본드가 탔던 차 아니면 다른 히어로들이 탔던 그 바이클들 다 모아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건데요. 금연 재테크라는 제목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해요. 하루 금연하시면 김밥 한 줄 드실 수 있고요. 3일하면 아이유 미니 앨범 사실 수 있고요. 이 당시 아이유가 엄청 떴거든요. 네. 그 다음에 7일 하시면 치킨 한 마리, 6달 하면 아이팟 터치, 카메라, 5년이면 TV, 10년이면 유럽여행, 20년이면 차를 사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에 돈도 아끼시고 건강도 생기세요 라는 메시지로 만들었던 인포그래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인포그래픽이란 말 자체도 거의 아무도 모르실 때 저는 인포그래픽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분명히 좀 이게 좀 성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샘플로 제작을 했던 거고요. 이 당시에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한 케이스라서 제가 뭐 대기업을 다니다 일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뭐 일을 주시는 분들도 없었고요. 일단 홍보할 만한 채널도 없었어요. 제 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세 가지 채널로만 유통을 시켰는데 블로그 방문자도 하루에 한 100명, 뭐 트위터랑 페이스북 친구도 한 200명? 정말 미비한 숫자였죠. 근데 그 당시 유통을 시켰을 때 다음날 카운팅된 숫자만 10,000건이 넘었어요. 10,000건이 넘어가고 한 15,000건이 되니까 그 다음엔 카운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막 퍼가시니까 이미지만 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디자인이랑 컨텐츠 기획이 잘 되고 좀 그게 이제 채널만 잘 갖춰지면 이게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저희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SNS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페이스북 만들었던 마크 주크버크가 주인공이었던 영화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봉을 할 예정이었고 이미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어서 그 시즌에 맞춰서 미리 만들어놨던 인포그래픽이에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을 때 저희도 같이 노출시켰고요. 그러고 났더니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 키워드였잖아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이거를 이제 RT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이게 트위터의 힘이 이런 거구나, 말로만 듣던 이게 확산이란 게 이런 거구나 좀 경험을 했었고 역시 인포그래픽이 비주얼로 소통하는 거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예 영어로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은 없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우리가 그냥 영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트위터 5주년 때 저희가 헌정하는 기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 트위터가 없었으면 저희는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트위터에서 만나 뵀던 지인들이 저희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일을 주시기 시작했고요. 주시고 나서 하나씩 하니까 이제 그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지금까지 앙 굶어 죽고 제주도까지 온 경우였는데 그래서 트위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5주년 때 만들었고 보시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루에 잠시만요. 하루에 통용되는 트위터의 양이 과연 얼마나 늘었는지 2.8배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10억 개의 트위터를 달성하는데 2006년에는 3년 2개월하고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2011년에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지금은 아마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과연 가장 TPS를 많이 기록했던 건 언제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회사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업했을 당시, 그러니까 2008년 1월에는 8명이었던 직원이 이 인포그래픽을 만든 시점이었던 2011년 3월에는 400명이 됨으로써 50배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러는 동안 저 사람들 분명히 잠도 안 자고 밤새 일했을 거고 그 모습을 트위터세가 지켜줬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비주얼 스토리텔링으로 마무리를 했던 인포그래픽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들자마자 저희가 비주얼이라는 해외 유명 인포그래픽 DB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를 하자마자 메인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출신이지만 그래도 먹힐 수 있구나 한마디로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기뻤고요. 또 더 재밌는 건 저희가 메인에 걸린 걸 어떻게 하냐면 메일이 와요 쟤네한테. 정말 도도하게 축하해 니네 거 메인에 걸렸으니까 와서 구경하렴 막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를 알았죠. 이게 바로 인포그래픽의 세 번째 장점인 바로 빠른 확산입니다. 이렇게 흥미 유발, 정보 습득 시간 절감, 그리고 빠른 확산, 이 장점을 갖고 있는 인포그래픽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고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를 예로 스탠퍼드의 로버트 홍이라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봐도 듣고 기억한 정보는 한 15%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만약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89%가량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포그래픽의 그 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이유는 사람이 좌뇌랑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언어뇌라고 부르고 우뇌는 이미지뇌라고 부르는데 이미지뇌 같은 경우는 이제 좌뇌를 텍스트를 봤을 땐 좌뇌를 자극받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뇌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기억할 때는 사진을 뜯듯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지속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인포그래픽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오타 뭐 이런 거기도 하고요. 잘못된 걸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인포그래픽을 저희가 어떻게 제작하는지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 디자이너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냥 보시면 나중에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혹은 보고서를 만드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인데 이거는 항상 다들 하시는 거죠. 일단은 키워드에 따라 정보를 리서치하고요. 잔뜩 모으고 나면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나머지는 다 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별로 정보 그룹화. 그러니까 저희가 모아놓은 정보를 그룹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바로 정보 그룹화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았어요. 그럼 그거를 남자가 좋아하는 취미, 여자가 좋아하는 취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제주도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성질이 좀 많이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3단계가 사실 중요하고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시각화했을 때 효과적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냥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가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미팅이 많이 가다 보면 다 그래픽 넣어서 인포그래픽을 해주세요 막 이러세요. 근데 반드시 그래픽이 들어갔다고 효과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적합한 컨텐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별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욕심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실 때 저희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가서 보시면 저희 비즈니스 프로젝트랑 저희가 그냥 저희 작업으로 만드는 개인적인 작업이랑 길이가 차이가 나요. 정보의 양이. 그러니까 저희 거니까 과감하게 낮추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일단 저희한테 지불을 하셨고 최대한 많은 이제 결과물을 얻고 싶으시니까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 담으면 담을수록 사람들이 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요즘은 인포그래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픽 좀 예쁘고 길이 좀 길다고 보관하지 않거든요. 점점 더 어떤 효과적인 거를 추구하시려면 내용은 가장 심플한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사례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거의 저희의 처녀 작품, 첫 작품인데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인 인더스트리스 인 코리아, 그래서 한국의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딱 차린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 조사 겸 하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구했던 보고서가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 50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만든 인포그래픽. 우선 첫 번째는 시장 규모를 좀 한번 적어봤고요. 세계 시장은 300조 원 정도 되는데 국내는 뭐 5.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인력 규모로 보면은 54,587명이고요. 뭐 디자인 전공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발에 채이는 게 디자이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인력 배출 규모로만 봐도 스웨덴 다음으로 세계 2위예요. 그런데 디자인 경쟁력 부분을 살펴봤더니 세계 8위예요. 그래서 우울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왜 8위일까? 그래서 보고서를 더 보다 보니까 이게 100%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 매출이나 기업 투자 규모를 보면 최하위예요. 근데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1등과. 역시 그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개개인 역량 중심으로 보면 그래도 한국 디자이너들가 1위라는 결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었고요. 심지어 외국 통계여서 스스로 좀 뿌듯했었는데 역시 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슈퍼맨 슈퍼우먼이다 라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의 그 정보 나열 순서가 보고서에 있는 것과 일치하진 않아요. 저희가 500페이지나 되는 보고서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내용을 저희는 포스트잇에 딱 하나씩만 적고요. 벽에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배열해서 스토리 라인을 잡는 거죠. 여기 직접적인 스토리는 없지만 제가 정보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준비 단계의 첫 번째 스토리텔링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절대 디자인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저희 원칙이고요. 워딩, 그러니까 글자라만 완성하고 구조도만 그려요. 심지어 저희는 클라이언트 1차 시간도 그렇게 보내요, 이제. 왜냐하면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구조가 아니라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보단 첫 단계에서 확실하게 구조를 갖고 진행을 해야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이 끝나고 나면 그 주제에 적합한 디자인 타입을 저희가 골라요. 뭐 예를 들면 손으로 그리는 게 어울린 건지 뭐 애기들 얘기 같으면 좀 귀엽고 손으로 그린 그림이 어울릴 거고 뭐 제품에 관한 거라 그러면 좀 3D가 들어가야겠죠. 구조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포맷에 맞는 어떤 표 형식이나 그래픽 스타일을 고르고요. 마지막이 이제 컬러 구성표를 제작하는 건데 이 부분이 다른 디자인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어떤 디자인이든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포그래픽은 특히 중요한 게 굉장히 다량의 정보를 한 장으로 구겨 넣잖아요. 컬러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굉장히 산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요. 산만한 결과물은 결국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공해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게 되는 효과를 주어서 저희가 항상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이 주제에 적합한 컬러를 먼저 뽑아요. 그리고 컬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주제, 내지 단어에 담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하면 어떤 색깔 떠오르세요? 그쵸. 삼성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죠? 파란색.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하는 단어, 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유치원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여기 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이시네요. 네. 노란색이 떠올라요. 근데 가끔, 저도 디자이너지만 디자이너들이 정신세계가 독특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특이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유치원에 관계된 이렇게 뭔가 인포그래픽을 그릴 일이 있었는데 유치원이 분홍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홍색과 회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분홍색과 회색일까?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 그거 그린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홍색이 좋대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라고. 네.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보시는 거예요. 일반 대중의 눈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구글 서치예요. 이미지 검색. 네. 그러고 뭐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색깔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건 교육에 관계된 인포그래픽이었고요. 그래서 칠판색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배경 색깔이 칠판 색깔이고 그래서 글자는 하얀색이고요. 그러면 칠판 느낌이니까 아예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이건 교육에 대한 좀 좋지 않은 내용을 약간 전달하는 메시지여서 고딕체로 마무리를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 나가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 정리가 끝나고 컬러 구성표를 다 고르셨으면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기호, 뭐 상징,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보통 저희는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강약 조절인 것 같아요. 다량의 내용을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키우고요. 덜 중요한 거는 아예 빼버리던지 사이즈를 줄이던지 하면서 강약을 주고 시각적으로 흐름을 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인포그래픽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정보 재확인. 정말 오타 있으면 안 되고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뭐 출처는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그렇고 만드니에 대한 뭐 배려도 그렇고 저작권자 표시는 해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작권자 표시 잘못 들어갔네요. 네,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웹상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사실 만드는 이유는 퍼가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라고. 근데 이제 저게 안 달려 있으면 퍼가시는 분들한테 뭐 법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저작권 얘기가 나와서 그냥 개인적인 토로를 한 가지 하자면 국내 언론사들에서도 인포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만드세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퍼갈 수가 없거든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 불법으로 링크를 걸어서 가져가는 경우는 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퍼가는 거 권장하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몸소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국내용 인포그래픽을 모아놓는 DB 사이트가 하나 있고 해외용 DB 사이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용 같은 경우는 막 세계 여기저기 막 유명한 회사에서도 저희한테 막 메일이 와요. 자기네 인포그래픽 올려달라고. 올리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는지 감사하다고 또 메일을 보내요. 근데 우리나라 거 언론사 거 저희 밑에 직원이 제가 없을 때 한번 올렸다가 난리 났거든요. 올리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많이 보라고 이렇게 공들여 그렸는데 못 퍼가게 한다. 네,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말 중요해서 강조를 했던 건데 출처 명시, 저작권자나 제작 날짜, CCL 뭐 이런 건 잊지 않고 넣어주시면 더 좋은 인포그래픽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좀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올림픽 직전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던 건데 세계 신기록을 이제 누가 세울 것이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 종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일단은 저희는 중요한 걸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머드로 하지 않고 줄을 치죠. 빨간색으로 출력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세 가지가 가장 주목받을 만한 종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단, 육상, 단거리, 수영, 인상. 근데 인상이 뭔지 전 잘 몰랐어요.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무지해서 그런지 인상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사람이 100%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자 그랬더니 뭐 두 팔을 이렇게 뻗으면 인상이고 어떻게 뻗으면 용상이고 막 이래요. 결국엔 역도죠, 역도. 그래서 역도로 바꿔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육상, 수영, 역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단어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밑에다가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정보는 이제 누가 현재 신기록을 어떤 신기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누가 치고 들어올 것이냐, 요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계 신기록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어디다가 표시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올림픽 같은 경우는 항상 픽토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런던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좁힐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볼트 빼고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포츠에 좀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름도 뭐 CL, 필류 뭐 이름 하기도 힘들고 얼굴도 모르겠고 근데 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신기록을 따는지 알려면 적어도 얼굴을 알아야 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넣자. 그리고 이제 과거인 사람들은 회색으로 처리를 하고 너무 얼굴이 동동동도 떠 있으니까 이제 새로 색을 사람들은 이렇게 컬러로 처리를 하자가 기획서예요. 저희 기획서. 이렇게 1차적으로 기획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하죠. 네. 결과물 좀 괜찮나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인턴이 작업을 했던 거고요.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줬었어요. 제가 하루인가?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디자인 퀄리티 좋아요. 되게 잘 그렸죠. 잘 그렸는데 다시 그렸어요. 왜 다시 그렸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올림픽 인포그래픽인지 잘 모르겠어요. 올림픽 인포그래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제가 다른 데 교육 강의를 갔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얻어왔어요.
제가 밥이라도 산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밥을 못 샀는데 그 아이디어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디벨롭을 했는데 그 전에 중요했던 게 올림픽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라는 거죠. 언제나 이게 항상 킨 것 같아요. 이거 구글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올림픽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런던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그 시즌이 이렇게 런던 올림픽 아이콘이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첨언이지만 런던 올림픽 아이콘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 쓰시면 다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런던 올림픽이란 말도 허가받고 써야 된대요. 저 이번에 작업하면서 알았어요. 어두도 그렇다는 거는. 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완성했던 인포그래픽이 보시는 거랑 같아요. 아까보다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보자마자 이게 올림픽에 관계된 인포그래픽이라는 건 훨씬 빨리 인지가 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인포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얻어 걸린 게 수영은 파란색이고 역도는 까만색이고 육상은 저 레일이 이제 빨간색이니까 그 색깔 매칭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정말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 오륜기 안에 있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제 누가 치고 저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걸 이제 형상화한 거였고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완성했던 최종 이제 시안이었습니다. 네, 역시 제작 날짜 제작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인턴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인포그래픽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트레이닝 한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재테크에 관한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신입사원 정말 다음 발상이잖아요. 재테크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왔는데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이 텍스트로 길게 되어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각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아이콘 하나 넣고 옆에 이제 글자 쓰는데 제목은 좀 크게 쓰는. 근데 이렇게 주면 이제 얘기하죠. 다시 해주세요.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이건 1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OX로 가자. 5개가 있는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더라고요. 텍스트에. 그래서 저축은 좋은 거니까 O, 수축은 나쁜 거니까 X. 정말 직관적으로. 체크카드는 좋으니까 O, 신용카드 나쁘니까 X. 아까보단 조금 빨리 들어오시나요? 네. 이게 저희가 하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계지만 좀 생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대한민국 저출산에 관계된 인포그래픽이었고요. 데이터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1981년인가? 1981년 대비 1911년을 보면 출산율 50%가 줄었대요. 그래서 만약 이 속도대로 그대로 쭉 가면 2410년에는 정말 한민족이 한 명도 살아남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 부분을 가장 살려서 표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키워드를 뽑았죠. 대한민국, 인구 2가지를 뽑았어요. 그러고 구글에 또 서치를 했죠. 구글에서 저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태극기, 지도, 태극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구를 검색하면 보나마나 이미지가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사람을 검색했죠. 그러면 사람 아이콘도 나오고 졸라맨도 나오고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도 나오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도 막 쭉 나와요. 이걸 합쳐서 만든 게 보시는 그림이거든요. 원을 태극기로 형상화를 했고요. 그 안에 사람 아이콘을 넣어서 얘네들이 점점 빠지다가 정말 다 비어있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작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인포그래픽의 조건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여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한테 보여주면 아까 그런 재테크 괜찮겠죠. 네. 그리고 2번째는 이왕이면 스토리가 있는 내용 구성.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들은 저보다 너무 전문가가 많으시고 이미 몇십 년 이상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할 건 없지만 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는 확실한 건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기도 그렇고 가능하면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3번째는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타이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용자가 5천만이 되는데 소요된 기간이라는 인포그래픽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제목이 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오픈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전 DC 이런 걸 좀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친구가 그 완전 매니아거든요. 한번 갔는데 요즘 자이언트 베이비가 유행이라서 자기 자이언트 베이비들이 너무 좋대요. 자이언트 베이비가 뭔데? 말했더니 그 당시에 2PM이 되게 인기였는데 2PM 참 얼굴은 막 애기 얼굴인데 몸은 막 이런 친구들을 뭐 자이언트 베이비라고 잠깐 불렀었나 봐요. 딱 듣는 순간 우리 인포그래픽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자이언트 베이비 페이스북이라고 바꿔서 다시 이제 오픈을 했더니 클래스가 3배 딱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도 썸네일이 보이긴 하지만 이미지를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조그맣게 보시잖아요. 사실 타이틀 보고 들어오시는 거고 인포그래픽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북마크에다가 나중에 접속하세요. 저희 접속되는 로고를 보면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딱 올리면 북마킹이 막 뜨거든요. 바로 접속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북마킹 해놓고 나중에 이제 PC에서 보시겠죠. 모바일로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그것만 해놓고. 그래서 나머지 4번째는 뭐 당연히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잘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디자인이 좀 잘 되면. 5번째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닭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었거든요. 통큰 치킨 유행할 때. 네, 그때 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닭이 뭐길래 이렇게 연일 몇 차, 10일 넘게 탑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일단 뭐 지금 인포그래픽은 없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 매출액이 5.2조 원이에요. 아까 제가 5.2조 원 한번 얘기했었죠. 네, 디자인 산업 전체 규모랑 똑같아요. 치킨 1위 넘게 5.2조 원이 아니라 5조 원.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통크치킨이 있던 이슈가 있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죠. 편의점보다도 많대요. 통닭집이 훨씬.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시즌에 빨리 오픈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빴어요, 일이.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감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있다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평소에 올리는 거 클릭수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컨텐츠에 질린 거죠. 닭을 너무 많이 보고 일단 시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열심히 고생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네.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저희처럼 뭐 디자인 하실 줄 아신다면 직접 디자인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툴을 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툴은 언제나 그렇듯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뭐 보여드리는 것 같은 퀄리티를 내긴 힘든데 뭐 지도 위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다량의 엑셀 정보를 좀 매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차트빈이나 스텝플래닛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보다 쉽게 매핑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리고 싶고 좀 빨리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포그램이나 매니아이즈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으세요. 인포그램은 간단한 표를 좀 저렇게 알아서 색깔을 예쁘게 해주니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매니아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 폼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희 보통 많이 쓰는 게 막대, 아니면 원, 아니면 꺾은 선. 보통 그것에 3가지가 단데 저기 보면 워드 클라우드도 있고요. 매핑되는 것도 당연히 되고 근데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포맷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나 뭔가 좀 다르게 표를 좀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매니아이즈 서비스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걸 생성할 수 없는 표는 안 된다고 떠요. 그게 더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장 자주 쓰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포그램 같은 경우는 차트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템플릿을 몇 개를 제공을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면 이제 그래프도 바뀌고 글자도 바꿀 수 있고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스타트하는 단계라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템플릿이 많진 않은데 그리고 저장도 안 된 단점이 있지만 좀 주목할 만해요. 계속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설계 화면이고요. 뭐 클릭할 때마다 글자 바꿀 수 있는 건 기본적인 UI고 마지막에 트위터나 이런 데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저장이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인포그램보다는 픽토 차트라는 서비스가 좀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량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 쓰고 싶으면 유료고 몇 개는 무료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걸 보면은 일단 제가 숫자를 넣었을 때 저 그래픽의 사이즈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뭐 그래프가 들어가고 뭐 프로세스 이런 게 들어간 인포그래픽은 충분히 활용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일단 이 모든 서비스들이 외국 거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예쁘게 쓸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영어로 만드신다 그러면 사실 좀 퍼펙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UI 화면인데 보시면 아이콘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컬러 셋도 제공을 해서 클릭하면 이제 알아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 저장해서 나중에 꺼내오실 수도 있고 뭐 PNG나 HTML이나 XML 형태로 다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이진이라는 서비스가 사실 디자인 템플릿은 가장 예쁜데 저 서비스 잘 모르겠지만 왠지 디자이너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숫자를 넣잖아요. 그래프가 안 바뀌어요. 그래프도 제가 키워야 돼요. 제가 60%와 40% 차이를 어떻게 눈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템플릿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템플릿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보고서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기서 직접 만든다고 하지 않으셔도.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 저희가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다량의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편집하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디자인적으로 좀 예쁜 걸 만들고 싶다. 데이터는 많지 않다 하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서비스를 쓰기가 힘드시죠. 다 영어고 외국어고 등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infographics.kln 사이트에서 인포그래픽 제작 툴 리뷰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써본 게 다 리뷰가 있어요. 만약 궁금하시면 거기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좀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9월 1일이 2주년이었는데 저기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너무 길어서 귀찮다는 분들이 계셔서 아예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무료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고서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웹상에서 많이 보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인포그래픽이 이렇게 원페이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뭐 원소스 멀티유즈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로 그려놓은 걸 다량의 버전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뭐 원페이지로 만든 걸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보고서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이거는 뭐 아색이라는 그 대통령 직속에 있는 제3세계를 도와주는 어떤 조직이에요. 적정 기술을 갖다가 어려운 곳에 퍼뜨리고 있는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해외 다른 협력 기관이랑 일을 같이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영어로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던 인포그래픽을 또 이제 레터로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팜플렛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팜플렛뿐만 아니라 뭐 영상이랑 같이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네. 소카 것도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 못 갖고 왔네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페이지로 되어 있던 걸 저희가 보고서용으로 따로 별도 제작을 한 건데요.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 저희 아버님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인포그래픽이 유행이고 그래픽이 좋아도 너무 복잡하고 잘 안 보인다고 하세요.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슈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여전히 저희는 이런 폼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편집을 달리해서 같이 갑니다. 이렇게 뭐 보고서 아니면 원페이지 출력물뿐만 아니라 패키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니고 프랑스의 유명한 인포그래픽 회사에서 컨셉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뭐 요즘 우유 사러 가면 우유 종류 엄청 많더라고요. 뭐 어떤 게 들어있고 어떤 게 들어있고 하는데 사실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인포그래픽 개념을 적용하면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좀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워낙 영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식품 패키지에 좀 적용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로 적용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예시는 2010년도, 2011년도 미국 그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기네 나라의 예산안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봐라 해서 2011년도 4월인가 구글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모전 같은 걸 했고요. 거기서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던 작업이에요. 저 왼쪽에 좀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내가 뭐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가족이 몇 명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안은 이런 걸 우선순위를 둬야 돼 라고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딱 두 가지 원이 떠요. 하나는 제가 만든 예산안이 되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집행했던 예산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항목별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항목을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난 몇십 년 동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특정 다른 교육이랑 국방을 비교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예산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모아서 반영을 한다 이랬었는데 반영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자, 이렇게 웹으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일단 웹의 구조상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컨텐츠라고 하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보기 싫은 정보는 안 봐도 돼요. 네. 다량의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웹으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에서 만들었던 건데 더 라이프 오브 줄리아라 그래서 이 줄리아라는 가상의 인물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늙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오바마 정부의 그 정책에 맞게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자라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인포그래픽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만 빨리빨리 넘겨볼까요? 아기가 막 자라요. 보이시죠? 자라서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근데 이렇게 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롬니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예산은 그 교육에 관계된 어떤 예산안을 얼마 이상을 다운시키면 3세 여자아이들이 유치원에 20만 명이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마음의 소통을 호소하는 정치라기보다 이렇게 수치로 딱딱 보여주니까 제가 뭐 인포그래픽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퀄리티 있는 작업들보다 저희 걸 보니까 많이 비어 보이는데 18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KBS랑 같이 인포그래픽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결과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진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래픽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지층한테 이렇게 어필해 보이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웹용 인포그래픽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보면 뭐 박근혜 후보님 거만 보고 싶으면 클릭해서 보면 될 거고요. 문재인 후보님 거만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색 버튼을 누르면 그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걸 만들 때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휠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선 인터랙션이 안 되는데 재생 버튼을 누르면 저 박스들이 디졸브 효과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변화하는 걸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좀 만들었던 거고 야권 단일화에서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인터랙션과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항상 이런 작업물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조사된 결과는 참 많은데 그래서 저희 뭐 많이 배워가면서 재미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작업했던 걸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LTE가 요즘 상반기 굉장히 큰 키워드였잖아요. LTE 하는데 제가 LTE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뭐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 뭐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차이는 빠르다는 거더라고요. 3G보다 빠른 거, LTE. 그러면 빠른 것만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내부에서 다시 그 당시 들어온 인턴한테 작업을 한번 시켰어요. 그것만 포인트로 살려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2G가 거북이면 4G는 비행기죠. 그래서 속도만 강조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그쯤에 거의 동시에 SK텔레콤에서 LTE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이 영상이 이렇게 들어갔죠. 데이터 무선 인터넷, 초고속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LTE는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로 차세대 데이터 전용 이동 통신망입니다. 그럼 SK텔레콤 LTE는 네, 영상이 좀 길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이나 웹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부터 본단 말이죠.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단계별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는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효과음, 나레이션 뭐 다 활용할 수 있으니 오감을 자극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흥미롭게 작업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그래픽들이 제가 앞에서 뭐 스마트폰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SNS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바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특히 웹사이트로 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은 사실 모바일로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타블렛 PC가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면 뭐 이제 학생들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걸로 교과서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인포그래픽에 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미리를 대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시면 네,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하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인포그래픽 작업이든 아니면 다른 디자인 작업이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색깔을 쓰냐,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배려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지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면 출력물로 주는 것보다 아이패드 영상을 더 넣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애들은 이게 금방 지루함을 느끼니까 손으로만 만지면서 보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막 60대, 70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 물론 그분들이 제 아무리 웹도 쓰시고 스마트폰을 갖고 계셔도 그냥 출력해서 글자 크게 넣어서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가장 보시기 편하고. 그래서 타겟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포맷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정말 내가 바로 옆에 앉은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5개 광고판에 크게 전시가 되는 건지 다량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움직이는 기류 무빙 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거라 한 3초 이내에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건 뭐 SNS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보 전달의 방법이다. 뭐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한 비주얼 소통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자기가 본인이 원하시는 그 정보에 맞는 포맷이 원페이지든 뭐 프린트든 아니면 웹이든 뭐 영상이든 설정을 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사례는 저희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뭐 매일 아침마다 해외나 아니면 국내 사례를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만약에 뭐 정보를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받아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강의가 끝나면 항상 질문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책이나 웹사이트 추천해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스란 책은 저희가 한국분이 쓰신 건데 그 PPT 만들 때 활용하시기 좋은 그 단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요. 아름다운 시각화나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부터 나오니까 다루고 시각화하는 것부터 나오니까 좀 어렵지만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거를 알고 싶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는 뭐 첫 번째 인포스.kr은 저희가 운영하는 한국 DB 사이트고요. powerfulinfographic.com은 저희가 해외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만 매일 아침 한두 개씩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dailyinfographic.com에 들어가시면 뭐 RSS나 아니면 메일 하나씩 받아볼 수 있게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videoinfographic.com에 들어가시면 영상 인포그래픽을 모아놨어요. 영상 인포그래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고요. 질의응답 받을게요. 감사합니다.